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56.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광주와 전북도 나란히 50%를 넘기며 기록적인 사전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말인 내일부터 사흘간 총력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지지세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고용 안정과 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생산 감소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TF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신안해역에서 병어잡이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 감세로 병어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병어가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34.74%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와 전북도 무려 50%가 넘는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휴일을 포함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틀 모두 평일에만 진행된 이번 사전투표에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만 유일하게 50%가 넘는 압도적인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탄핵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만큼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너무 나라가 시끄러웠고 경제도 좀 어려운 편이고 하니까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반면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수정권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영향으로 사전투표를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투표율 85%, 득표율 90%를 목표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선대위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투표다. 저는 그걸 벼르고 벼른 투표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대선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이었던 호남이 이번에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대선 선거운동도 이제 딱 사흘을 남겨뒀습니다. 각 후보별로 총력 유세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경합지와 험지를 돌며 표밭狩이에 나서고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표심 구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남은 기간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험지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강원을 찾았고 뒤이어 충북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념이 아닌 경제를 강조하며 주말에는 영남까지 내려가 보수 표심을 훑을 예정입니다. 그 유능함이 이재명처럼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을 쓰면 이 나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90시간 논수독 외박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에 이어 전남 동부권까지 돌아 수도권에서 최종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하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며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공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4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일부터 딱 사흘만 남아 있습니다. 지지율 추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강제 송환된 뒤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허 전 회장 측은 사실상 자진 귀국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령과 건강 문제를 들어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전력이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며 보석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뉴질랜드에서 붙잡혀 지난 27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민관합동 TF를 만들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자체와 금호타이어, 노동당국과 환경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화재에 따른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특별팀 TF를 만들었습니다. TF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금호타이어 직원 약 2,400명과 협력업체 직원 5천여 명의 손발이 묶였습니다. TF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등을 통해 이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계획 중인 직원들의 임시 전환 배치와 공장 이전 등 향후 운영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TF가 화재에 따른 위기 대응을 넘어서서 광주의 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의 노력이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연간 생산이 4,500억 원, 부가가치가 1,551억 원, 취업자는 2,218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의 실질 경제 성장률도 0.32%포인트 하락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TF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장 직원들과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수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일관성 없이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A팀장은 즉시 대기 발령했지만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국장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C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위 공무원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품 요구 직원의 대기 발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70%가량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남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126명 중 76.19%인 96명을, 조선대는 입학 정원 125명 중 68%인 85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광주와 전남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중 원서 접수를 시작해 12월쯤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해안의 병어잡이가 신안해역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바닷수온이 낮아 예년보다 10여일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크게 늘어 풍어를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병어 위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새 서해 연근에서 잡아올린 선어하역 작업이 한창인 신안군 주도 송도항. 바로 앞 위판장은 온요리 제철인 병어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 열기로 가득합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잡히기 시작한 병어는 아직은 씨알이 작은 편이지만 어획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병어 생산량은 5,500여 상자.
극심한 어익 부진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0여 상자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최근 3년 대비해서 병어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약 2배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6월 달 되면 아마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획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 80만 원 했던 30마리 한 상자가 올해는 40만 원대 후반에 위판되고 있습니다. 병어 40마리 한 상자가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15,000원꼴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항이 지속되면 올해는 대체로 풍어를 기대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만 원대, 15만 원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 아마 5월 말 지나면서 6월 다음 사리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양이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난해 한 상자에 100만 원을 육박하며 한때 금병어로 불리기도 했던 서민 생산 병어. 올해는 비교적 착한 가격으로 우리들의 식탁과 술상에 오를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한국인의 주식 쌀의 소중함을 알리는 전통 방식의 손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암군 학산면 친환경 벼 직접화 단지에서 진행된 손모내기 행사는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옛날 방식을 통해 한 톨의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에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군청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전국 점포수가 최근 5년 사이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점포수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22곳으로 2020년 146곳에서 24곳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14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곳의 점포가 문을 닫았으며 디지털 뱅킹 활성화와 외국인 전용 등 특성화 점포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0억 원을 들인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공공활용시민연대는 여수시와의 간담회에서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시작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설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완공 후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20억 원이 아닌 2억에서 3억 원 수준 용역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여수 세계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은 1.0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산업단지 조성 시 3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원 39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을 흉기로 숨지게 한 50대 아내 A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곡성 13도, 순천 14도, 광주와 목포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분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24도, 여수 25도, 광주 27도 등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경영자총협회는 오늘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1687회 금요조찬 포럼을 열고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윤 박사는 협업으로 창조하라는 주제로 초리스크 시대의 협업 전략과
기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융복합 시대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